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맛보기 강의로서 품질 경영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구성도라고 하겠습니다. 구성도. 전체적인 어떤 밑그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밑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 품질 경영 산업기사와 기사의 전체 중에서 한 반 정도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래도 저희 강의가 이제 추구하는 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의가 되고자 항상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림을 이제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많이 그려야만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어떻게 좀 이해가 좀 쉽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도 오늘 좀 첫날인데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우선은 좀 큰 이런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큰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는데, 자, 이 동그라미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저것은 무엇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집단이다라는 것이죠. 집단은 집단인데 무슨 집단이냐? 모집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집단. 자, 음이 모자입니다. 음이 모자 아시죠, 그죠? 자, 모집단입니다. 이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궁금해하는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저 모집단의 크기가 이제 유한 모집단과 무한 모집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유한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무한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우주 같은 이런 것들, 굉장히 무한하죠, 그죠? 끝을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무한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무한 모집단이 아니라 유한 모집단에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다. 유한 모집단. 헤알려서 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유한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싶어요. 특성을 파악하고 싶은데, 이 특성을 파악하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알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추측. 자, 한번 보시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중심입니다. 집단, 즉 이 모집단에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중심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뮤 이렇게 이제 듣게 되는데, U자 비슷하죠. U자 비슷합니다. U자인데, 자, 아래쪽에서 쭉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기호를 적게 됩니다. 자, 기호를 여러분들 이제 처음 보시고 그림도 처음 보시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이제 이러한 수업을 들을 때 또는 어떤 강의든 처음 들으면 거부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모르니까, 그죠? 근데 두 번째 이제 반복해서 듣게 되면, 저거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이제 됩니다. 세 번째 봤을 때는, 세 번째 강의를 들을 때는, 내가 아는 것, 굉장히 이제 친숙함, 친밀함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처음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당연하게 거부감으로 다가오고 잘 모르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오늘 맛보기 강의를 쭉 진행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 가게 되면 이해하고 기억에 남는 것은 한 30%만 남아도 여러분들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돌려볼 때는 한 60% 내외,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때는 거의 한 8, 90%, 물론 100%는 없습니다. 그죠? 세상에. 그 정도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전부 다 합격권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어떻다고요? 굉장히 거부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이고, 기호 이런 것도 이제 처음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중심이다. 중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중심이 과연 뭐냐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인 남자라고 하면 만 20세 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의 신장이죠. 신장을 이제 재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 큰 사람들이죠. 다 큰 남자들의 초, 중, 고 이런 거 빼고, 그죠? 그래서 대학교 이상인데, 그러면 성인 남자의 신장이 어디만큼 될까? 평균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이 뮤는 평균을 나타냅니다. 평균. 중심이죠. 중심. 그죠? 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2천만 같으면 2천만의 키를 다 재어서
나누기 2000 하면은 평균이 나오죠. 여러분들 평균 낼 줄 알죠? 그죠? 국어 30점, 수학 40점, 영어 50점 하면 평균 어떻게 됩니까? 30 더하기 40 더하기 50 나누기 3 하면은 40점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평균 내는 겁니다. 다 더해서 그 더한 숫자로 나누면은 평균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2천만 명 다 키높이 다 이제 더해서 결국 나누기 2천만을 하게 되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뮤라고 하는 것이고, 2천만 다 했으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우리가 궁금하냐 하면은 흩어짐입니다. 흩어짐. 얼마만큼, 자, 흩어져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이 흩어짐을 우리는 좀 유식한 용어로 산포라고 합니다. 산포, 흩어져 있다, 이런 얘기. 흩어질 산자입니다. 흩어질 산자. 한자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산포는 보통 보면은요, 우리가 모집단에서 쓰는 기호가 따로 있습니다. 육자 비슷한데 거꾸로 적습니다. 방향은 완전히 거꾸로 적죠. 그죠? 시그마라고 하고, 이 시그마 제곱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 여러분들 적어주세요. 옆에다가 분산. 자, 그 다음에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그마 제곱에다가 사실 루트를 덮어 씌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루트 시그마 제곱 해버리면은 제곱과 루트가 날아가면서 시그마만 남죠. 이것을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하게 되는데, 이 분산과 표준 편차는 루트 하나 차이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이 쓰고요. 거의 같이 쓰고, 그 다음에 흩어짐의 대명사로 이제 쓴다는 것이죠. 모집단에 어떤 흩어짐의 대명사로 이제 쓰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중심과 흩어짐, 즉 산포, 이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이러한 어떤 모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느냐. 제가 하나의 재밌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결혼 정년기라고 하겠습니다. 빨리 이제 결혼을 해야 돼요. 신랑을 만나야 됩니다. 선을 보기로 했어요. 야, 선자리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남자 키가 얼마나 되니?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중매쟁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키가 좀 작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만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중매쟁이가 하는 이야기가 키가 160이에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실망하죠. 실망합니다. 우선 성인 남자가 160 정도 되면 큰 키는 아닙니다. 그죠? 아주 작은 키도 아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좀 작은 키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성인 남자의 어떤 평균 키가 173 정도 되거든요. 근데 160 정도 되면은 좀 작은 축에 속합니다. 그죠? 자, 일단 됐습니다. 일단은 수긍하고, 두 번째 이제 궁금한 것이 뭐였냐 하면 이 아가씨가 중매쟁이한테 물었어요. 그러면은 몸무게가 어느 정도인데요?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예, 몸무게 100kg인데요. 이렇게 이제 답이 왔다는 거죠. 160에 100kg다. 예, 선 안 볼라 그러죠. 자, 우리는 이 대화에서 단 두 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키와 몸무게 두 가지의 어떤 정보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대충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뭐냐 하면 이 몸무게가 바로 뭐냐 하면 중심입니다. 중심. 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어떤 그 집단은 보통 정규분포를 하게 되는데 그 정규분포의 그림이 이렇거든요. 여러분들 정규분포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보통 보면 품질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과 또는 부서도 많습니다. 부서.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경영 기사를 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 이루어져 있겠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서에서 이제 근무하시면서 품질 경영 기사가 필요해서 이런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강의는 항상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 항상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품질 경영 산업 기사와 기사를 따는 데 주력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각 회사의 어떤 특성치라든지 그런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 관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강의는 하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는 무조건 산업기사의 특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강의다라고 여러분들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약간의 트릭도 쓸 수 있고 약간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강의를 할 겁니다.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정규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정규분포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중심이 여기입니다. 이 중심이 지금 이제 보면 그 사람 160 정도 센티미터 키에 퍼진 정도가 100kg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뚱뚱하고 키가 작은 축에 속한다. 두 가지만 알아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특성에는 중심과 흩어짐이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아까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제가 유한 모집단과 무한 모집단이 있다 그랬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유한 모집단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이제 시도를 해봐야지 무한 모집단은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물론 유한 모집단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서 2천만 명은 언제 전부 다 키 재고 앉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샘플을 뽑아버립니다. 샘플을 뽑습니다. 2천만 명 중에서 아주 작은 사람만 작은 수의 사람만 뽑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요. 2천만 명 중에서 한 500명만 조사하겠다. 2천만 명 중에서 한 100명만 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뽑아버립니다. 이 뽑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샘플이라고 합니다. 샘플. 그죠? 샘플이라고 하겠죠. 샘플. 근데 이 샘플도 뽑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이 뽑는 방법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뭐 이것을 각각 이제 한 번에 한 개씩 뽑을 것이냐, 안 그러면은 뭐 취락해서 뽑을 것이냐, 청별해서 뽑을 것이냐, 안 그러면 군집해서 뽑을 것이냐, 뭐 랜덤하게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뽑을 것이냐에 따라서 취락 샘플링, 뭐 청별 샘플링, 뭐 그다음에 뭐 랜덤 샘플링 이렇게 다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샘플링에 가시게 되면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샘플링 방법에 따라서 또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샘플링 방법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샘플링 쪽에 가게 되면은 우리 1차에서는 거의 한 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한 작게는 6문제, 한 많게는 한 8문제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샘플링 쪽도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어쨌든 이제 뽑았어요. 샘플을 했습니다. 샘플을 하니까 원래는 원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원이 이제 작아졌습니다. 원이 작아졌고, 왜? 2천만 명에서 한 100명만 뽑았으니까 원을 작게 그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뽑은 것을, 이 원을 뭐라고 하냐면, 자, 이것은 모집단이라고 했다면 여기에서는 뭐라고 할 거냐면 바로 시료라고 할 것이다. 또는 뭐라고 하느냐? 표본이라고 할 것이다. 표본. 또는 뭐라고 할 것이냐? 자, 샘플을 뽑았으니까 샘플이라고 해도 되지. 맞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시료, 그 다음에 표본, 그 다음에 또는 샘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료, 표본, 샘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계산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심이 있겠죠? 자, 뭐라고요? 시료에서 중심. 시료에서 이제 삼포의 대명사는 뭐라고? 야를 이제 분산이라고 합니다. 야를 분산이라고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산이라고. 얘를 표준 편차라고 하지요.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중심이 있을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분산이 있을 수 있고요. 분산에다가 루트만 덮어 씌우면 표준 편차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얘는 중심을 뭐로 나타냅니까? 얘는 여기에서 뮤라는 기호를 썼는데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타낼까요? 여기에서는요, x바라고 나타냅니다. x바. 바는 평균을 일반적으로 나타내고 x 위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x바 이렇게 이제 적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스몰 s의 제곱이다 이렇게 적고요. 표준 편차는 스몰 s로 일반적으로 적습니다. s의 제곱에다가 루트만 덮어 씌우면은 바로 스몰 s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2천만 명 중에서 한 100명 정도 뽑아가지고 x바, 즉 키를 이제 재어서 평균을 내어보니까 한 173cm 나오더라. 그 다음에 분산을 해보니까 분산이 뭐 예를 들어서 2 정도 나오더라. 4 정도 나오더라. 그럼 4는 루트를 덮어 씌우면은 S는 2 정도가 나오죠. 그죠? 루트 4니까 2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되었다. 시료의 중심, 시료의 평균이죠. 시료의 중심, 시료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시료의 평균, 시료의 분산, 시료의 표준 편차. 또는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 샘플의 평균, 샘플의 분산, 샘플의 표준 편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틀림없이 이야기를 붙일 수 있고요. 그럼 이걸 왜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너무 많은 유한 모집단의 수를 뽑아서, 샘플을 뽑아서 빨리 계산해서, 즉 내가 정작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모집단이죠. 모집단이 특성치, 즉 모집단의 특성 중심과 삼포가 어떤지를 얘를 뽑아서 빨리 계산해서 얘를 추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과정을 우리는
추정이라고 하는데 추리해서 정한다는 것이죠. 추리해서 정한다. 그래서 추정이라고 합니다. 추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답 나왔죠. 아, 예, 그죠? 모집단의 중심은 173cm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추리해서 정해버렸고, 그 다음에 예, 즉 흩어짐 또는 산포는 예, 분산은 한 4 정도 되겠고, 얘도 그 다음에 얘가 한 2 정도 나왔으니까 얘도 한 2 정도 되겠다 라고 이제 아예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좀 이제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뭐냐 하면 금방까지는 신장 키였다면 이제는 강도를 하겠습니다. 강도. 자, 강도가 얘가 어느 정도가 되었냐면 강도가 우리 회사의 어떤 예를 크랭크 축이다 이런 것들이 강도인데, 강도가 원래 뮤죠. 뮤가 한 100 정도 되었고 흩어짐 3포 S제곱이 한 2 정도 되었다. 나는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집단 자체가. 이 모집단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돈을 투입합니다. 머니죠. 자, 돈을 갖다가 한 1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얘를 갖다가 새로운 어떤 집단으로 한번 탈바꿈 시켜봤어요. 새로운 집단으로 탈바꿈 시켜봤는데 뮤가 예를 들어서 한 104 정도가 나오고 S제곱은 약 예를 들어서 1.5 정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돈을 투자했는데 돈을 투자해서 100이 되고 원래는 100과 2였는데 지금 새로 돈을 투자한 다음에 이 모집단이 104와 1.5가 되었다면 과연 이것은 진짜 변했는 것일까? 안 그러면은 변하지 않았는데 단순하게 수치만 이렇게 나온 것일까라는 것이 이제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궁금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것을 이제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이제 추정이죠. 이거는 추정이었고 이거는 이제 검정이라고 합니다. 검정. 내가 돈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온 내용 이제 그런 어떤 특성치들이 실질적으로 진짜로 돈을 투입하고 104와 1.5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좋게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 얼핏 보기에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도는 항상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잖아요. 그죠? 강도가 낮으면 잘 깨지니까 강도가 우선은 지금 볼 때 100에서 104, 4만큼 올라갔으니까 좋아졌다라고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뭐냐면 분산은 중심에서 흩어진 정도입니다. 즉 흩어짐이기 때문에 중심에서 많이 흩어지면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보십시오. 자, 중심이 100인데 100에서 2만큼 흩어진 것하고 그죠? 1.5만큼 흩어진 거하고 어느 것이 관리가 쉬우냐면 1.5만큼 흩어진 것이 훨씬 관리가 쉽습니다. 2만큼 흩어졌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100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한 102에서 예를 들어서 한 98 정도까지 흩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회사는 관리를 지금 100으로 딱 해서 강도를 그렇게 해서 지금 제품을 막 생산해서 팔고 있는데 어디에 판 것은 98밖에 안 나와서 잘 깨진다 그러고 어디에서 또 나온 것은 102 정도 나와서 이거는 너무 강하다고 또 그러고 그래서 이거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관리하는 데도 힘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00을 중심으로 딱 모여 있어야 됩니다. 분산은 작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돈을 투입했는데 보니까 100에서 104 어떻게 해요? 지금 강도가 늘어났죠. 그러면 강도가 늘어났으니까 더 단단해졌다, 좋아졌다. 그 다음에 분산은 작아지는 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1.5 이렇게 작아졌으니까 중심이 그만큼 더 모여 있으니까 관리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바뀌었을까? 안 그러면 그냥 단순 데이터만 이렇게 바뀌었을까라고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검증 기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뒤쪽에 가서 우리가 배우시게 되겠고요. 자, 우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느냐를 제가 뭐라고 한다고? 자, 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검증을 해서 변했다라고 합시다. 검증을 해서 변했다 또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 돈 들이는 의미 전혀 없죠. 10억만큼 내가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10억 이거 완전 물거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고
만일 변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진짜 특성치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 이 데이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요.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위너가 되었죠, 위너. 즉, 우리 회사의 제품은 이제 104고, 분산은 1.5로서 굉장히 이제 전에 구제품보다는, 자사 대비 구제품보다는 좋아졌다라고 이제 선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것을 이제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를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컨트롤, 이렇게 해야죠. 컨트롤, 그죠? 자, 컨트롤 하게 됩니다. 컨트롤. 자, 컨트롤을 이제 해 들어가게 되는데, 컨트롤을 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컨트롤이라는 것이 바로 관리입니다. 그죠?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보통 보면 이렇게 됩니다. 뭐 처음 보는 그림입니다. 사실 전부 다 오늘 하는 건 처음 보는 그림이고, 처음 보는 내용이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로라고 하면 이게 평균이라고 한다면, 자, 위쪽에 플러스 3시그마, 마이너스 밑쪽에 3시그마, 안에 이제 들어가면 우리 회사의 특성치를 찍어볼 때 제품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면 3시그마 안에 들어간다면 비교적 우리가 어떻다, 예, 제품이 특성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시그마 밖에 점이 찍힌다든지 마이너스 3시그마 또 밖에 점이 찍힌다든지, 안 그러면 이쪽에만 이렇게 점이 찍혀서 이제 플러스 시그마 쪽에만 쏠림 현상이 생기든다든지 이렇게 되거나 이러면 우리 회사에 지금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플러스 3시그마 마이너스 3시그마 밑에는 플러스 2시그마 또 마이너스 2시그마 있겠죠. 그 안에 이제 또 특성치가 들어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중심으로 해서 퍼지지 않으면 더 좋다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관리도라고 합니다. 관리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개념이죠.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어떠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샘플을 우선 뽑아서, 자, X바 뭐라고요? 중심이라고 그랬죠? X바 중심. 그 다음에 분산, S제곱, 그 다음 표준편차, 스몰 s,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기호들 있잖아요. X바, S제곱, S, 이런 기호들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통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계량. 저런 어떤 기호들에 의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물론은 이제 뭐 유한 모집단을 이제 추정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산들을 막 하게 됩니다. X바 계산해봐야지 되겠죠? S제곱 계산 막 해서 이렇게 구해야 될 겁니다. 그죠? 계산기로 물론 계산을 하겠죠? 이런 것들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끊겠습니다. 다 끊어요. 다 끊어서 어떻게 되냐면 요것을 SQC라고 합니다. SQC라고 하는데, Statistics Quality Control이라고 해서 통계적 품질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계적 품질 관리.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컨트롤, 관리도 있죠. 관리도. 예? 관리도 있죠.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봤던 게, 자, 통계량을 막 계산한다 그랬죠. 제가, 그죠? 이걸 갖다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공업통계라고 합니다. 공업통계, 그 이름도 유명한 공업통계가 됩니다. 이런 것도 막 통계량을 계산하고 이런 일련의 학문을 공업통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샘플링. 여기 있었죠. 샘플링. 어떻게 이제 뽑는 방법에 따라서 하나씩 뽑을 거냐, 랜덤하게 뽑을 거냐, 청을 만들어서 뽑을 거냐, 이런 것들. 그래서 샘플링. 자, 다음에 네 번째 하나 더 집어넣자면 여기에서 이제 검추정이 있습니다. 검추정. 여기 나왔죠, 그죠? 검정, 변했냐, 안 변했냐, 추정,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리해서 정한다 하는 것이 바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검추정 또는 추검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검정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은 보통이죠, 그죠? 추검정. 왜냐하면 추정 먼저 해서, 그 다음에 검정하죠. 순서대로 보면 지금 추정이 제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검정이 뒤에 나오니까, 이렇게 추검정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산업공학과 출신입니다. 산업공학과에서는 이러한, 이 통계를 전문적으로 이제 하고 있죠. 전문적으로. 근데 지금 뭐 시중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른 금속공학과 나온 사람들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우습죠, 사실은. 자, 어쨌든 추검정입니다. 추검정 이렇게 이제 되고요. 네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통계적 품질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얘가 어떠냐 하면 비중을 따져봅시다. 비중을. 우리가 포커스는 어디에 있다? 항상 기사와 산업기사 따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60%입니다. 60%. 거의 다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 샘플링, 이거 말고 실험계획법, 뭐 신뢰도, 품질 경영 개론, 신뢰성공화, 예? 생산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뭡니까 산업기사는 4과목 칩니다. 신뢰성공학 안 쳐요. 기사는 신뢰성공학까지 포함해서 5과목이죠, 그죠? 60% 차지합니다. 60%.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뭡니까? 이것이 하나의 구성도입니다. 구성도. 품질 경영, 산업기사, 기사의 가장 중요한 SQC의 구성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자, 2차에서도 어떠냐, 2차 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에서는 거의 한 50점에서 60점 정도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실험계획법도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실험계획법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먼저 배우고 실험계획법을 배우면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실험계획법부터 공부하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그 산업공학과에서도 보면 실험계획법 굉장히 어려운 학문으로 통하거든요. 근데 이걸 잘 해놔놓으면 어떻습니까? 실험계획법 들어가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SQC 대충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배웁니다. 이것도 이제 배우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순서이기도. SQC가 1과목이다. 그럼 2과목이 이제 어떻게 되냐? 2과목 실험계획법이 있습니다. 실험계획법. 어렵다 그랬죠? 자, 실험계획법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SQC에서 우리가 잘 배우지 못했던, 즉 SQC에서 할 수 없었던 통계 분석을 실험계획법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실험계획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실험계획법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좋게 만들도록 우리가 항상 실험을 이제 구성을 하겠죠. 그죠? 실험계획이라고 하니까 계획, 뭔가 계획한다. 실험을 계획한다.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계획을 한다고 해서 실험계획법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1차에서 물론 20문제 나오죠. 1차에서 20문제 정도 나오고 2차에서 이제 가시게 되면 우리 SQC 2차에서 얼마 나온다고? 한 50점, 60점 정도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죠? 그 중요도 자체는 거의 한 60%에 해당합니다. 실험계획법은 물론 1차에서 20문항이 나옵니다. 얘도 1차에서 20문항밖에 안 나와요. 2차에서 20문항 나오는데 실험계획법 2차에서는 약 한 30점 정도 차지합니다. 얘가 50점, 60점 차지하고 얘가 30점 차지하면 얘가 거의 2차에서 다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 이제 뭡니까? 예, 군데, 예, 이제 품질 경영, 개론, 신뢰, 성공화 이런 데 안에 어디 있는 것들 이런 거 내가지고 이제 물론 문항을 맞추고 100점을 이제 맞춰 놓겠죠. 그죠? 자, 실험계획법이 있는데 이 실험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노바 테이블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노바. 자, 오늘은 어떻다 여러분들? 처음 듣는 게 다다. 처음 듣는 것이 굉장히 많다. 들으면 첫 번째 거부감으로 다가온다. 아노바 처음 듣죠? 당연합니다. 내일 다시 제가 아노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저거 들어봤는데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알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시작이 반입니다. 아노바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없어요. 쉽게 생각을 하시고요. 실험에서 우리가 요인을 실험에 배치합니다. 실험이라고 했죠? 그럼 반대로 요인을 실험에 배치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아노바 이거 테이블이라고 했어요. 테이블이 별로 굉장히 어렵게 생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테이블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A1, A2, A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의 A1은 뭐냐 하면은 나무로 만들어 봤다. 뭐 기어를 만드는데 나무로 기어를 한번 만들어 봤다. 그 다음에 A2는 뭐로 만들어 봤다. 플라스틱으로 한번 만들어 봤다. 그 다음에 A3는 뭘로 만들어 봤다. A3는 강철로 만들어 봤다. 강도가 높은 것이 좋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얘가 제일 좋겠죠. 그죠? A1으로 예를 들어서 나무로 뭔가를 기어를 만들어 보고 한두 세 개 만들어 봤다. 플라스틱으로 한 3개 만들어 봤다. 강철로 한 3개 정도 만들어 봤다. 얘의 평균을 낼 수 있겠죠. 첫 번째 거 강도 평균, 두 번째 거 강도, 세 번째 거 강도 평균 내고, 얘도 내보고, 얘도 내보고, 그래가지고 얘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하니까, 결론은 얘가 제일 좋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재료 중에서는 A3가 제일 좋네. 자, 여기에, 요인이라고 합니다. 요인. A1 요인, A2 요인, A3 요인을 우리가 이 아노바 테이블에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집어넣는 순간 얘는 요인이라고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라는. 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뭐냐면은 여기 A1, A2, A3가 뭡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나무였고 플라스틱이었고 강철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일 수도 있고 채소일 수도 있고 그죠? 이상한 시멘트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요인인데 그 중에서 아노바 테이블에 딱 집어 넣는 순간 넣는 이 세 가지는 이제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수준이 1, 2, 3라고 해서 3수준 1원 배치라고 합니다. 3수준 1원 배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재료밖에 못 집어넣느냐? 아닙니다. 자, 왼쪽에다가 이런 것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1 1, 2, 3, 4 한 4명 정도 사람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영구, 그다음 두 번째는 땡치리, 세 번째는 호동이, 네 번째는 명수 이렇게 이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땡치리가 나무로 만든 것은 강도가 어느 정도 나왔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호동이가 한 줄 더 있어야 되겠죠. 한 줄, 그죠? 한 줄 더 있어야 됩니다. 자, 호동이가 나무를 가지고, 호동이가 뭐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가지고, 호동이가 강철을 가지고 만들어 봤을 때는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제 다 나누어지겠죠. 그죠? 여기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 그죠? 이렇게 사람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는 3수준 1원 배치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3수준 2원 배치가 되는 겁니다. 3수준 2원 배치. 그렇게 인자가 두 개니까, 한 개, 두 개. 요 인자와 요 인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3수준 2원 배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노바 테이블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검증을 거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이 아노바 테이블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쪽으로 가게 되면 반격법이라 그래서 반격법이죠. 반격법에는 라틴 반격법, 그 다음에 그레코, 라틴 반격법, 그 다음에 초반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게 되겠고, 그 다음에, 실험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분할을 하게 됩니다. 실험에 문제가 있으면 분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분할법, 한 번 분할하면은 단일 분할, 두 번 분할하면 2단계 분할, 그 다음에, 그 이상 이제 넘어가게 되면 다단계 분할, 이렇게 해서 이제, 분할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겠고, 인자 배치 시 이제 여러 개를 배치한다. 인자 배치를 할 때 이제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더 이상 배치하는 방법도 또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직교 배열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까지 끊어보죠. 이까지 끊어보면 이게 실험계획법입니다. 실험계획법은 왜 태어났다고? SQC, 즉 통계적 품질 관리에서 할 수 없던 부분을 이제 우리가 실험계획법에서 이제 하게 되겠고, 자, 계획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좀 더 좋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실험 계획을 하고, 그러려면 여기에 어떤 물질이나 물건 같은 거 넣고 어떤 사람이 만들 때 가장 좋은 제품이 나오는지 아노바 테이블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SQC를 기반으로 한 어떤 검증들을 이제 거치게 된다. 자, 이것도 이제 이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제 반격법, 분할법, 또 그 다음에 직교 배열법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했고요. 1차 때는 20문제가 나오고 2차 때는 거의 한 30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SQC하고 실험계획법까지 거의 하면은요, 품질 경영은 거의 수리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끝난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도 SQC부터 먼저 배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가장 또 재밌습니다. 그냥 심심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고 풀면 되니까 가장 재밌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희열을 좀 가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실험계획법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실험계획법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자, 지금은 아예 완전 제로 상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부터 강의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혹시나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떻게 암기하고 있었는데 라고 하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그걸 다 버리시고 처음부터 다시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과목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관리가 있습니다. 생산관리. 자, 이 부분부터는 약간 이제 좀 심심해집니다. 생산관리.
수리도 많이 적어지고 그래. 물론 뭐 수리가 전혀 안 나오지는 않지만은 수리가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좀 심심해지는 경우가 되고요. 물론 1차에서는 수물문항이 나옵니다. 물론 1차에서는 수물문항이 나오고 2차에서는 뭐 거의 한 5점, 10점 정도, 예? 5점에서 한 10점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올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것이고요. 자, 생산관리는 저도 뭐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항상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거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뭐 경상도 사람이죠, 그죠? 억양을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너 서울 가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다 경상도 사람인지 아니까. 최대한 여러분들 못 알아듣도록 제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영 이상한 방언이라든지 그런 거 사투리 쓰지 않을 거니까 재밌게 좀 들어주시고요. 자,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이것만 알면 너희들은 이거 다 아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인데, 자, 생산관리는 항상 어떠냐면 input, 그 다음에 자, transformation, 그 다음에 output. 영어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예, 잘 안 와닿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투입이라고 합니다. 투입. 그 다음에 변환이다, 변환. 그 다음에 산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투입이 되는데, 투입할 때, 보통 뭐 원재료 같은 거 투입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집어넣든지, 쇠 조각을 집어넣습니다. 자, 쇠를 요런 모양을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쇠를, 약간 뚱뚱하게 그릴걸. 어쨌든 요런 모양을 이제 여기다 투입을 했어요. 자, 투입을 해서, 우선은 투입을 해서, 변환, 뭔가 이제 깎아냅니다. 깎아내고 나서 아웃풋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런 모양의 나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나사가. 근데 나사가 나왔는데 우리 회사에 지금 필요한 나사의 직경은 3mm라는 것이지. 근데 얘가 덜 깎아가지고 뚱뚱해서 4mm야, 직경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려야 돼. 다시 돌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백이라고 하고, 한자가 더 어렵습니다. 한자가. 궤환작업이라고 합니다. 궤환작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변환시키니까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직경이 3mm로 거의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갖다가 내다가 이제 팔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생산관리의 거의 전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것이고, 인풋, 투입 단계 때 뭘 집어넣는다고? 원재료를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재 관리, 재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자, 자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어떻습니까? 트랜스포메이션 쪽에는 뭔가 이제 바꾸는 형태죠. 모양을 바꿨습니다. 그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공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공정 관리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겠고, 그다음 작업, 어차피 작업하는 거잖아. 변환이, 그죠? 작업 관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완제품이 나오죠. 산출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산출물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제품이니까 결국 제품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배우시게 된다는 것이죠. 제품 관리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소품종 다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 해서요. 소품종 다량 생산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포드 시스템, 그죠? 포드. 미국에 가면 디트로이트가 있죠, 그죠? 그 디트로이트에 가면 포드, GM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크라이슬러. 굉장히 뭐 안 좋죠. 뭐 일본 제품이나 막 그러면은 뭐 유럽 제품에 비해서 지금 그 자동차의 뭐 어떤 원산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지금 미국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죠? 어쨌든 소품종 다량 생산은 포드 자동차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품종은 좀 줄이고 다량 생산을 하자.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현대에 오면서는 이제 같은 차를 뭐 물론 옷도 마찬가지 내하고 똑같은 옷 입고 있으면 뭔가 뻘쭘하죠. 그죠? 그래서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소품종 많이 다량 생산을 했습니다만 품종은 작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품종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죠? 트림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트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품종이 굉장히 많은 거야. 요즘은 품종이 같은 거 입기 싫어하고 같은 거 타기 싫어하니까 다품종, 소량, 조금만 생산해가지고, 그죠? 리미티드, 한정판, 이런 것들 막 나와서 막 팔잖아요? 자,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포드 자동차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반대의 개념이죠. 반대의 개념. 이것은 우리 주문 생산, 프로젝트 생산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생산은 뭐냐? 어떤 사람이 이런 돈 많은 갑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아, 전 세계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여객기? 배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대우조선에다가. 가장 크고 호화스럽고, 안 그러면 그런 배를 만들어주는 거나 요트를 만들어주죠. 그죠? 프로젝트 생산을, 프로젝트. 한 프로젝트 받아서. 그죠? 근데 굉장히 돈을 많이 받겠죠. 그죠? 이윤을 많이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그거를 주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배는 더 이상 전 세계에서 한 대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예, 가치가 있는 그러한 제품이 되고 자기도 또 기분도 좋겠죠. 그죠? 본선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생산 관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끊죠? 또 끊어가지고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QM 개론 하겠습니다. QM 개론. 자, QM 개론은 뭔데요? 퀄리티 매니지먼트입니다. 즉, 품질 경영 개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품질 경영 개론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제 공업표준화법을 언제 만들었고, ISO가 무엇이며, 또 QM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ISO 9000, 14000, 뭐 QS 9000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PL법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나옵니다. 전부 다 뭡니까? 말로 된 거, 글로 된 거 외워야 되죠. 이 부분이 사실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이때는 이제 제가 중요하다는 건 있을 수 있으니까 밑줄 긋고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셔야 되고, 그죠? 물론 뭐 약간의 또 암기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좀 재미있게 좀 암기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좋을 게 없겠죠, 그죠? 뭐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뭐 설계 품질, 제조 품질, 시장 품질, 뭐 어때야 된다, 그죠? 설계 품질, 뭐 설계할 때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다음 제조할 때는 또 어떤 방식으로 뭐 불순물이 안 들어가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시장에 나가 있는 품질은 또 어때야 된다. 이런 것들, 정의, 법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QM 개론이고요. 마찬가지 1차에서는 20 문항이 나옵니다. 20 문항이 나오고 2차에서는 뭐 5점에서 뭐 많으면은 7점, 8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점에서 7.8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2차. 자, 이까지가 뭐냐 하면은 산업기사는 이까지 하면 이제 시험 다 칩니다. 다 치고 이제 다 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사 치시는 분들은 실내성공학이라고 하는 게 또 있겠죠. 실내성공학. 자, 실내성공학이 한 과목 더 들어간다는 것이죠. 실내성공학이 한 과목 더 들어가게 된다. 자, 이 실내성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 즉, 얼마만큼 이제 믿을 수 있느냐. 이 제품을 사람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수리적으로 저 사람 얼마만큼 믿을 수 있다 딱 정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기계나 뭐 이런 것들은 수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신뢰성공학이 이제 만들어진 이유기도 하고요. 1차에서는 20문항 나옵니다. 2차에서는 한 10점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뢰성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뢰성이랑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것이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신뢰성을 이제 어떤 수치로 나타낸 것을 신뢰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동성, 얼마만큼 이게 가동이 잘 되겠나, 안 되겠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용성, availability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이런 것들, 용어 설명, 그 다음에 뭐 E의 마이너스 람다 T라고 해서, 이것도 보니까 또 거부감으로 다가오죠. 지수 분포는 E, exponential 분포고, 마이너스 람다 고장률, T는 시간입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이거 전부 다 주거든요. E는 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 람다 고장률 값을 주고 t 시간 주거든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계산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반드시 계산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계산기는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9만원짜리 10만원짜리 절대 사지 마십시오. 절대 사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 5만원 이상 되는 거 사지 마십시오. 혹시 있으면은 계산기 바꾸십시오. 지금 당장 바꾸시고 샤프 계산기 또는 카시오 계산기인데 저는 샤프 계산기가 편합니다. 샤프 계산기를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샤프 계산기는 한 2만원짜리 내외. 보통 보면은 샤프 EL509 509W 뭐 이런 것들 509W 뭐 509V도 있을 수 있고 그죠? 한 2만원짜리 내외 이렇게 사시면 되고, 카시오 계산기가 많이 있으시다면 카시오 계산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이제 사용 방법을 우리 쪽에 사용하는 거는 딱 이제 몇 가지 그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져 있는 것을 파일로 해서 예, 강의 자료실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안 그러면 뭐 우리가 뭡니까? 카시오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은 매뉴얼이 있는데 사실 좀 두꺼워요. 두껍고 뭐 별 필요 없는 거 다 이제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엑기스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계산기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샤프, 카시오가 거의 다인데 중공육 이상한 거 안 되고요. 슈퍼마켓 계산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슈퍼마켓 크다란 계산기에 단자 크고 그죠? 몇 가지 뭐 루트 정도밖에 없는 거 그런 것들 안 되고요. 무조건 안에 로그 나와야 되고 로그의 역수가 바로 E거든요. 저쪽에는 익스포넨셜, 지수분포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학용 계산기라는 이름이 붙은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셔야 되고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아마 저거를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준비하시라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보십시오. 지금 칠판에 적어 놓은 것도 보니까 SQC가 제일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고 실행계획부 두 번째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고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생산관리, Q행, 개론, 신뢰생공학은 뭐 몇 개 안 되죠. 그죠? 자, 저런 식으로 중요도가 구성되어 있다. 칠판에 적은 양만큼 구성이 되어 있다. 중요도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신 것은 오늘 저거 전체적으로 구성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거의 절반을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1차는 어떻습니까? 1차는 산업기사는 4과목, 기사는 5과목이 나옵니다. 각각 20문항씩 나옵니다. 20문항. 자, 20문항, 첫째 과목 20문항, 두 번째 과목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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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문항 나왔어요. 기사라고 치고. 20문항 100점, 다음 20문항 다 맞추면 100점이야. 그럼 한 문항당은 얼마입니까? 5점이죠. 5점입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몇 개씩 할까요? 몇 개씩? 12개씩 맞췄습니다. 12개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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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점. 이렇게 됐다. 그럼 평균 얼마입니까? 60점이죠. 합격이냐? 합격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자,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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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점 맞았어요. 평균 80점이죠. 합격입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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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점 맞았습니다. 불합격입니다. 평균은 60점 이상이 될지 몰라도 한 과목이라도 35점 이하가 있으면 안 됩니다. 35점, 5점 단위니까 35점, 30점, 25점, 20점, 15점. 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평균이 60점 이상이라도 불합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꽈락이라고 하는데, 공단에서는, 우리가 이걸 자격증을 관리하는 공단이죠. 그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이 한 과목이라도 너무 소홀하지 말라는 의미로서 꽈락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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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점 맞았어요. 그럼 이 사람 합격일까요? 합격입니다.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어 보이고요. 40점은 괜찮아요. 40점 미만이 불합격이라 그랬고 40점 미만, 즉 40점 미만, 35점부터 불합격이라 그랬고 40점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자, 이러면 이 사람 합격입니다. 그럼 2차로 넘어가죠. 2차로 넘어가면 아까 이야기했죠. SQC에서 뭐 거의 한 5, 60점 나오고 실행계획법에서 20점 나오고 이렇게 이제 쭉 합쳐가지고 한 문항 수는 보통 보면 한 12문항에서 15문항 정도 나오거든요. 1번. 자, 다음 중에서 뭐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시오. 1번. 구하시오 해가지고 옆에 갈로가 나왔습니다. 갈로 6점, 배점. 그 다음에 2번. 다음을 구하시오 해가지고 뭐 배점 4점. 또 그 다음에 3번. 다음을 구하시오 해가지고 배점 5점. 이렇게 해서 한 12문항에서 한 15문항 나오는데 이 배점 있잖아요. 6점, 4점, 뭐 5점 이걸 다 더하면 이제 전체 총 100점이 됩니다. 그 100점 중에서 60점 이상이면 최종 합격이 되고 나중에 자격 수첩을 여러분들이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차에서는 꽈락 과목이 있느냐? 꽈락이 없습니다. 어차피 다 섞여가지고 뭉덩거리 해가지고 그냥 주관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품질 경영 같은 경우는 2차에서 또 자급형이 없잖아요. 무슨 용접이다, 무슨 뭐 이런 것들은 보면 무슨 직접 용접을 해야 되고 막 지지고 뽑고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답안지에 적어 나가시면 되니까 그런 것도 좀 편하긴 합니다. 그죠? 좀 신사적이죠. 우리가 신사적입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제 좀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맛보기로서 할 이야기들은 좀 충분하게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사실 더 많이 뭐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만 사실 이 맛보기는 사실 너무 길면 또 지겹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좀 뭐 거의 한 48분, 50분 정도 했는데
잘 이것만 잘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구성도를 잘 생각하고 계시면은 다음 어떤 그 수업 시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들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 그다음 더 재밌는 것은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